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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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2, 3. 오늘 11월 26일 보이는 라디오 첫 노래로 레이나의 모르겠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26일 첫 노래로 이제 레이나의 모르겠다 듣고 왔습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네, 아까 그 제 방송 전에 저희 시민 DJ 강 DJ가 하는 그 음악 카페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영하로 이게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내복도 좀 입으셔가지고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우수다, 네, 우정호의 수다, 네, 우수다를 하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네, 오늘 이제 그 이번 뭐 이게 국내에 우리나라에 뭐 가볼 만한 곳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가는데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디로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1부 우수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산울림의 아니 벌써. 이 아니 벌써를 제가 그 방송에서 튼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언제 들어도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거의 6분에 육박하는 이 러닝 타임 대단합니다. 네,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수다를 하는데 우정호의 수다, 네, 우수다를 하는데 오늘은 혹시 그 이집트랑 관련된 걸 이제 보면은 이집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죠. 일단 뭐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 그 무슨 고양이처럼 생긴 그 있죠. 네, 그 스핑크스도 있고, 그 미라도 있고, 그 뭐야, 각종 무슨 막 황금으로 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거 그 뭐 미라를 덮는 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장품들이 많죠. 그 중에서 저는 그 오늘 이집트의 투탕카멘에 대해서 한번 슬쩍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가 어제 급하게 투탕카멘에 대해서 한번 많이 파봤습니다. 네. 이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무슨 마스크인데 황금 마스크인데 막 그 턱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 턱수염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이집트 하면 하여튼 그게 이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투탕카멘 하면은 이제 처음 떠오르는 것이 사실상 이제 모든 부장품의 상징인데 여러 영화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이집트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마스크가 하나 있어요. 그냥 그게 바로 투탕카멘의 마스크입니다. 이집트 신왕국 18왕조의 파라오로 재위 기간은 뭐 기원전 1333년부터 1323년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기록되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붙여서 투탕카멘이라고 읽지만 정식으로는 투트 앙크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해석을 하면은 아문의 살아있는 이미지, 뭐 살아있는 형상 뭐 이런 뜻인데 아문은 이집트의 주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네, 신이 이게 아문이라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신이 뭐 살아있는 뭐 인간의 형태가 바로 이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이제 해석하면은 이제 투탕카멘이 됩니다. 네, 이게 이집트를 보니까 뭐 신왕조, 뭐 18왕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왕조가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역사가 굉장히 길죠. 뭐 기원전 막 무슨 뭐 만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신왕조 무슨 뭐라 뭐 제 2대 왕조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 굉장히 깁니다.
네, 역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봤더니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집트에 관련돼가지고 이게 좀 박식하신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 네. 뭐 하여튼 이 투탕카멘이라는 양반이 이집트 신왕국 18왕조의 파라오, 그러니까 왕이죠. 네, 파라오로 있었던 양반입니다. 이 재위 시기는 까마득하게 먼 편이죠. 기원전 1000년도 전이니까. 네. 재위 시기는 굉장히 먼데 그 유명한 고대 제왕 알렉산드로 3세라든지 아니면 진시 황제가 태어나기도 한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무덤이 밀폐된 것은 기원전 1323년으로 지중해 건너편에서는 한참 그리스 신화 찍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먼 시대예요. 엄청 먼 데입니다. 네. 지금을 치면 우리 단군 정도? 네,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할 때쯤의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이집트의 전통 종교를 거부하고 태양신 아톤을 유일신으로 추앙했던 아케나톤의 아들이자 사위로 본명은 아톤에서 따온 투탕카톤이었지만 왕위에 오른 뒤에 아문 신앙이 복귀하면서 투탕카멘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아들이자 사위면은 이게 이 족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네. 뭐지 이거? 네. 하여튼 네. 그의 무덤에서는 이제 아멘호테프 뭐 이름이 다 이래. 아멘호테프 3세의 아내 티의 이름이 적힌 상자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는 머리카락이 발견됐습니다. 이야, 진짜 머리카락은 이게 썩질 않나 봐요. 네. 이 한 몇천 년 됐을 텐데 이 머리카락과 호테프 뭐 이름이 어려워. 아멘호테프 2세의 무덤에서 발견된 미확인 중년 여성의 미이라를 대조한 결과 T로 확인되었는데 그리고 투탕카멘은 원래 근본 자체가 불확실했지만 여러 비석이나 기록에서 투탕카멘은 파라오의 아들이다 또는 아멘호테프 3세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나이로 보아서는 이제 아케나톤의 아들이 확실하면서 DNA 검사 결과 아케나톤의 아들로 정식 확인이 됐습니다. 즉 상술한 이 T는 투탕카멘의 할머니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양반들이.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DNA 검사 이런 게 가능한 게 미이라 있죠. 네. 그 미이라의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DNA 요즘 이제 그거를 살짝 조금 뭐 샘플 같은 거를 이제 좀 빼와가지고 이걸 연구하면은 DNA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야, 진짜 이집트 양반들은 진짜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이라 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었고 이제 몇 년 전 사람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추측을 한답니다.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투탕카멘이라는 양반이 18살의 꽃다운 날에 요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해요. 미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기준이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네요.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는 고인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 또한 그가 미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수긍할 도리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황금 마스크 봐도 잘생겼다라는 뜻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모르겠네요. 뭐 이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뭐 모르겠네요. 이게 남자답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미소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실제로 미이라를 기반으로 이제 두상을 만들었더니 뭐 그 만든 그 서양 사람들은 뭐 미남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밀 측정한 결과 본 모습은 미남형이 맞지만 약간 뻐드렁니가 있는 약간 애매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복 누나이자 왕비인 안케센나멘, 뭐 이름이 다 어려워. 네. 안케센나멘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가졌지만 공교롭 때도 모두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의 이복 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거구나. 복잡하네. 네. 후사가 없어서 당시 재상이자 실력자였던 아이가 파라오의 자리를 이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투탕카멘의 장군이었던 호렘헤브가 즉위했고 그 뒤에는 호렘헤브의 친구 람세스 1세가 19왕조를 개창하고 즉위했다고 합니다. 람세스 1세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좀 유명한 양반 아닌가 이거? 하여튼 뭐 갑자기
모르겠네.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그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당시 재상이었다가 재상이자 실력자였던 아이가 이제 이름이 아이예요. 네. 아이가 파라오의 자리를 이제 이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 무슨 뮤지컬인 아이다 그거는 아니죠? 사실 제가 그 몰라가지고 네. 요거 한번 나중에 제가 조사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하네. 네. 그의 추세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직 그 나이가 어린 탓에 앞서 서술한 그 대재상인 아이와 장군 호렘헤브가 거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허수아비 왕 같은 거예요. 네, 투탕카멘이 10살 때 즉위해서 배다른 누나인 이제 안케세나멘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의 계명과 아톤 신앙을 버리게 된 것도 아이가 그 종용한 탓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토록 그의 치세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제 19왕조를 개창한 람세스 1세가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아문라 신앙의 파괴자인 아케나톤의 역사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그의 소생인 투탕카멘과 그의 뒤를 이은 아이의 기록을 지워버리고 호렘헤브의 통치 기록만을 남겨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지만 단순히 기록 소실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질 기록 소실이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비도스 왕명록을 기록하도록 만든 장본인인 세티 1세는 기원전 1358년에 태어나서 1279년에 사망한 인물로 굉장히 오래 살았네. 당시로는 투탕카멘이 재위한 1333년에는 이미 25살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었고 아버지인 람세스 1세는 고위 사제이자 군사령관 호렘헤브의 친구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가 투탕카멘의 존재를 잊어버렸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람세스 1세가 자신의 그런 뭐 정통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일부러 이 투탕카멘이나 이런 양반 그 당시에 이제 했던 뭐 치적 같은 거를 다 없애버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확실하진 않고 얘네가 되게 지들끼리 잘 싸우는구나 이게. 네. 잘 싸우네 애들끼리. 네. 그러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경의 뚫어 그리고 122의 비어 인 마이 백팩 듣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경의 뚫어 그리고 122의 비어 인 마이 백팩 듣고 왔습니다. 네. 발음이 되게 괜찮죠? 네. 발음만 괜찮습니다. 영어는 모르는데 발음만 괜찮아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네, 우정호의 수다. 투탕카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투탕카멘이 이제 요절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투탕카멘이 요절한 후에 이제 아이는 이제 고령의 나이에 투탕카멘의 미망인인 안케세나멘과 결혼해서 재위를 이었습니다. 네, 뭐야 이거? 뭐 족보가 이래? 네. 이 안케세나멘이라는 양반은 이 여자는 뭐 하는 양반이지? 네. 하여튼 투탕카멘이 이제 요절한 다음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이제 아이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재위에 올랐는데 고령의 아이가 이제 2년 만에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제 2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하니까 호렘헤브가 그 뒤를 잇고 아문라의 사제였던 람세스 1세가 뒤를 이어서 이제 19왕조를 열었는데 이렇게 추정된 것은 1920년대 아이와 안케세나멘의 이름이 같이 새겨진 반지가 발견되어서 이것은 보통 결혼의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안케세나멘이 이제 아이의 왼손녀이면서 아이의 또 외손녀야. 그 외할아버지와 외손녀의 혈연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이거 뭐야 족보가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외손녀 아이의 외손녀라고? 그러면은 아이의 딸이랑 투탕카멘 아버지랑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게 안케센나멘인데 이 안케센나멘이 이제 투탕카멘이랑 결혼했다가 이제 투탕카멘이 죽은 다음에 다시 자기 외할아버지랑 결혼한 그런 족보가 왜 이래? 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게. 투탕카멘이 죽었을 때
안케스나멘은 이제 히타이트로 이제 그 편지를 이제 보내서 자신과 결혼할 왕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히타이트 측에서는 좋다, 내친 김에 이집트 먹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잔난자라는 이제 왕자를 보냈지만 이집트 국경에서 이거 잡혀가 죽었어요. 네, 뭐 이렇게 뭔가 그 권력자들 뭐 암투에 의해서 뭐 죽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이제 앙케세나멘도 이제 아이 사후에 호렘헤브에 의해서 숙청당했다는 설이 있지만 아이와 결혼한 이후에 모든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앙케세나멘이 뭐 그 뒤에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고 훗날 19왕조의 3대 파라오인 람세스 2세의 카데시 전투도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잔난자가 죽은 직후에도 아들의 죽음에 분노한 히타이트의 수필룰리우스, 뭐 이름이 다 어려워 이렇게, 수필룰리우마 1세는 이집트의 이를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이집트령 아시아를 이제 공격했지만 해당 지역은 때마침 전염병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수필룰리우마 1세는 병으로 사망하고 원정은 흐지부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타이트가 그 뭔가 그 하나의 그런 세력이네요. 네, 뭐 나라 뭐 비슷한 그런 거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 투탕카멘이 그냥 요절한 게 타살에 의해서 죽었다, 약간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발굴 당시에 이제 미이라를 X선 촬영한 결과 머리에 큰 상처로 보이는 자국이 발견되었고 그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 즉 암살당했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투탕카멘이 죽은 뒤에 왕위 계승이 약간 이상하게 뭐 이게 왔다 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기도 했고, 하지만 정밀한 그런 CT 촬영에 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두개골 골절 같은 것은 아예 발견되지 않았고 두개골에 나 있는 그 갈라진 금은 죽었을 당시에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두개골이 채 이렇게 다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즉 X선 촬영 당시에 나타난 자국 자체가 허상이었다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게 암살 당했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뭐 병으로 죽었는지 어쨌는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네. 뭐 이후에 CT 촬영에서 이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다리에 심각한 골절이 있음이 확인됐고 이를 사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뭐 이게 별다른 우리처럼 지금 뭐 약국 가가지고 뭐 약 먹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없었던 당시에는 이런 작은 상처가 덧나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다리에 이제 골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죽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워낙 부친인 그러니까 아버지인 아케나톤이 유전적인 뭐 그런 기형 의혹을 받다 보니까 그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뭐 유전병 같은 게 이제 있어서 이제 원래 몸이 허약했고 그래서 오래 재회하지 못하고 이제 병사했다는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위에 다리 골절도 그 증거로 보기도 하는데 그 외에 말라리아를 사인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이집트 근방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모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라리아가 이제 극성이었 그 전염병 하면 이제 무조건 거의 말라리아가 있었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죽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의 미이라를 이제 연구한 연구팀이 유전자 검사로 투탕카멘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인 기생충인 열대 열원충이라는 거에 이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건데, 실제로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 독특한 증상 때문에 독살당한 것을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로 죽었지 않았나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이 많구나. 네. 하여튼 뭐 이 왕이나 뭐 이런 양반들이 죽으면은 참 이 말이 많아요. 네. 좀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는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이제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많이 주셔도 좋은데, 저희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야암상가 시장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신청곡 란에다가 좀 뭐 신청곡이라든지 사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드디어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보면은 되게 쬐끄만 그런 뭐 이렇게 신청곡 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종이랑
그 볼펜도 넣어놨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뭐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거기다 이제 적으셔가지고 넣으시면은 제가 가끔가다 쓱 가가지고 이제 그 잠겨 있거든요. 네, 제가 열쇠가 있으니까 쓱 열고 한번 어떤 게 있나 한번 제가 추려가지고 방송에서 바로 틀어드리던가 아니면은 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제가 노래라든지 이런 거 틀어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퀴즈도 뭐 이렇게 저한테 직접 주시기 어렵거나 아니면 제가 왔는데 제가 없거나 그러면은 거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제 보고 할 테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그 퀴즈를 다시 알려드릴까요? 네. 이번 주 그 퀴즈 빵빵 내일 발표하죠. 네. 이번 주 퀴즈가 뭐였냐면은 다음 중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화기는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중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화기 1번 스마트폰, 2번 무전기, 3번 무선전화기. 네. 이 눈치가 있으신 분은 금방 알 겁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화기는 무엇일까요? 1번 스마트폰, 2번 무전기, 3번 무선전화기. 네, 3번 무선전화기.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정답과 성함, 연락처를 적으신 다음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거나 아니면 그 신청곡 거기 함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네 어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곡 맞다. 네, 거의 그 어플리케이션 그 말하다가 계속 3,000% 빠지네. 네, 하여튼 스마트폰 저희 야암상가시장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거기다 이제 신청곡을 올릴 수 있는데 또 신청곡을 올리셨습니다. 진아님께서 진아님께서 신청곡을 올리셨는데 노래가 너무 슬퍼서 듣고 싶다고 양희은의 슬픔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를 이제 신청하셨습니다. 네, 좋죠 이 노래. 네, 이 노래 제가 어젠가 그저께 제가 틀어드리지 않았나요 이 노래? 네, 이 노래 듣고 다시 듣고 싶어서 이제 신청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청곡, 네 진아님의 신청곡 양희은의 슬픔 이젠 안녕 듣고 이 투탕카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진아님의 신청곡 양희은의 슬픔 이젠 안녕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투탕카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족보가 복잡한 투탕카멘. 네. 그의 미이라를 이제 조사한 결과 이제 그는 이제 두 구개열로 인한 언어 장애자였고 왼쪽 다리의 내반족과 오른쪽 다리의 뼈 질환으로 걷기가 힘든 전형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굴은 좀 그나마 반반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제 막 다리도 약간 그러고 그런 거구나. 이집트 왕조가 대대로 이제 부녀간 혹은 이제 의붓남매 간 그런 근친혼을 장려한 결과 열성 유전자가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비극을 낳고 말았던 것인데 현재에는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약했던 투탕카멘이 다리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다 그냥 복합적으로 생겨가지고 이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게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죽음이라고 이제 뭐 고고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에 써진 문구부터가 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를 축복하리라라고 이제 써져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서도 사인이 굉장히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엑스레이 등을 동원해서 왕의 죽음을 추적하고 있는 현대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특한 그런 후손일지도 모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굉장히 충격적인 게 최근에 그 황금 마스크 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턱 쪽에 턱수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있어요. 턱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이제 마스크에 이제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 황금 마스크 여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청소하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청소를 하다가 잘못하고 이 턱수염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 턱수염을 이제 뭐 이렇게 걸레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좀 닦아야 되잖아요. 좀 닦다가 이게 실수로 이걸 떨어뜨려 버렸나 봐요. 부러뜨렸나 봐요,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그냥
원래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접착제로 본드 있죠? 네, 그 본드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 양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몇천 년 된 건데 그걸 자기가 뭐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게 떨어뜨렸으니까 부러뜨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붙여놨는데 그걸 다시 떼가지고 뭔가 다시 복원하기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냥 본드로 붙여져 있는 상태로 이제 붙여놨는데 이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감쪽 같아요. 네, 진짜 본드로 붙여놨는데 진짜 감쪽까지 붙여놨습니다. 네, 혹시 뭐 시간 되시면은 뭐 핸드폰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투탕카멘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황금 마스크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아마 지금 있는 거의 사진들이 다 본드 붙여 있는 그 사진들입니다. 네. 아, 진짜 그 잘 붙여놨어요. 네. 이 투탕카멘은 이제 사후를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투탕카멘은 자손도 없었고 너무 어려가지고 딱히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은 것이 그야말로 이제 무게감 없는 굉장히 허수아비 같은 그런 파라오였지만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그 대발견이 없었다면 투탕카멘을 기억하는 것은 이집트에 대한 그런 마니아층 뭐 그런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견되고 나서부터 이 투탕카멘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네, 투탕카멘을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이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 발견됐을 당시에 엄청났어요. 그 전 거의 대부분이 다 황금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나다. 그래가지고 받는 그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이쁘게 해놨어요. 그 가면 이런 거 막 그 부장품 같은 거를 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그 1922년 11월 4일에 왕가의 계곡에서 엄청난 발견이 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이 거의 도굴되지 않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했던 건데 다만 여기서 거의라고 한 이유는 투탕카멘의 무덤도 도굴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구에 봉인을 3개 해놓았는데 두 번째 봉인은 발굴 당시에 이미 뚫려 있었어요. 투탕카멘 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굴군이 이제 침입했는데 무덤을 지키던 경비대에 걸려가지고 이제 미수해로 끝났고 이제 마야라는 이제 관리와 사제들이 다시 무덤을 봉인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나오는데 여러 유물에서 도굴의 흔적이 남아 있고 왕들이 대체로 어지러져 있었지만 방들이 대체로 어지러져 있었지만 그 정도로 타 파로들의 그런 무덤과 비교할 수준이 못합니다. 두 번의 도굴 시도에서 도굴꾼들은 가벼운 그런 귀금속들과 귀한 연고 정도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무덤에서 발견된 석상에서는 귀금속이 모두 벗겨져서 사라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런 그 많은 그런 무덤들이 많이 도굴이 당했어요. 네. 거기 이제 보면은 뭐 입구라든지 이게 딱 돼 있으니까 그거를 잘 들어가면은 도굴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도굴돼가지고 지금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영국의 하워드 카터와 그의 재정 후원자 카나본경인데 이 무덤을 발굴하기 전에도 하워드 카터는 카나본경의 후원을 받아서 다수의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미 도굴된 무덤들 뿐이라서 큰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딱 겨우 이제 발굴해가지고 딱 봤더니 이미 도굴당해가지고 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카터는 인근 무덤에서 투탕카멘의 장례식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유물 조각들을 찾아내고 투탕카멘의 존재와 더불어서 그의 무덤이 왕가의 계곡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전에 발굴을 하던 시어도어스 데이비스는 이제 왕가의 계곡에는 무덤이 없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발굴권을 그냥 넘겨줬어요. 그냥 아무리 자기가 파도 이게 무덤이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냥 발굴권 야 네 가져 그러고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터는 이 발굴권을 받고 이번이 마지막 발굴이라는 이제 부탁을 해서 카나본경에게 간신히 자금을 끌어옵니다. 네, 이거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돈 좀 꺼줘 이래가지고 겨우 빼옵니다. 카터는 람세스 2세와 람세스 6세의 무덤 사이에 있던 것에 주목했는데 이곳은 수상했지만 그동안 발굴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이 자리는 원래 람세스 6세의 무덤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이제 기거하던 오두막이 있던 곳이었는데 카터는 이곳을 파내려 가다가 마침내 무덤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단을 발견한 카터는 도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동시에 내부에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도 들었지만 꾹 참고 그날 카이로로 가서 지병으로 본가에서 요양하고 있던 카나본경에게 전보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왕가의 계곡에서 엄청난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아직까지 봉인이 남아있는 무덤입니다. 카나본경께서 도착할 때까지 제 봉인해 놓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제 보냈는데 1922년 11월 6일 하워드 카터가 보낸 전보를 받아든 이제 카나본경은 서둘러서 이집트로 갈 준비를 합니다. 비록 카나본경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하는 상태였지만 봉인이 멀쩡한 무덤을 발견했다는 기쁜 소식에 아픈 몸을 이끌고 그의 딸과 함께 이집트로 바로 이제 날아온 겁니다. 당시 카터는 그가 발견한 것이 진짜 파라오의 무덤인지 아니면 이제 단순한 이제 부작물 창고인지 확신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구원자가 있는 상태에서 봉인을 열기 위해 문은 열지 못했지만 지하로 통하는 통로를 보고 무덤일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무덤이다 라고 이제 약간 설레발? 약간 이런 걸 살짝 먼저 슥 한 거죠. 네. 마침내 1922년 11월 26일 영국에서 날아온 카나본경과 그의 딸 그리고 발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터는 끌을 이용해서 통로의 봉인에 작은 구멍을 뚫었고 그 구멍에 램프를 집어넣고 수천 년 만에 열리는 무덤의 안을 보는 순간 뭔가 보이나? 카나본경이 이제 뭔가 보이나? 그러니까 이제 카터가 네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을 이제 보라고 이제 합니다. 과연 하워드 카터가 말한 대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화려한 황금 마스크와 투탕카멘의 미이라를 비롯한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됐고 덤으로 투탕카멘의 저주라는 도시전설까지 떠돌았는데 고작 9년을 재위한 별 볼 일 없는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은 그 많은 이집트 파라오들을 전부 다 제치고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됩니다. 네, 사실 무덤이 도굴당하면 이제 유명한 왕이라도 후손들이 보기엔 그냥 왕일 뿐인데 그 무덤이 온전하게 후세에 전해지면서 그 무덤의 주인은 역사에 대서특별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규모가 작고 별 볼 일 없는 무덤은 재위 기간이 짧고 별 볼 일 없는 파라오였던 이제 투탕카멘에게 걸맞았는데 투탕카멘이 갑자기 죽어버린 탓에 그의 무덤은 사실 다른 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귀족들이 이제 쓰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무덤에 그냥 야, 왕 죽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데다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넣은 겁니다. 네, 그 때문에 왕에 걸맞지 않게 무덤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네. 심지어 19왕조의 재상이었던 라모세의 무덤도 투탕카멘 왕의 것보다 굉장히 더 큽니다. 네, 심지어 재상의 무덤보다 작아요. 굉장히 작았던 거죠. 하지만 투탕카멘은 호렘헤브가 이단자 파라오의 목록에 넣는 바람에 이후에는 존재가 잊혀졌고 마야라는 관리가 도굴 미수 후에 제대로 봉인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의 무덤 위에는 이제 19왕조 람세스 6세의 무덤을 짓기 위한 공사에 참여한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숙조가 지어지는 바람에 아주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구나. 네, 진짜 당시에는 너무 그냥 진짜 거의 허수아비, 네,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허수아비 왕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그 도굴당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냥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됐네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그리고 바버레츠의 다정한 거짓말 듣고 이 투탕카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펄 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그리고 바버레츠의 다정한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투탕카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부가 조금 길죠? 네.
생각보다 이 조사한 게 좀 많아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이게. 네. 이 투탕카멘의 이제 무덤이 크기도 크기지만 설마 하니 집 아래에 무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인 듯도 하는데 이걸 찾아낸 카터도 대단합니다. 네. 그는 인근 무덤에서 나온 작고 조잡한 유물들을 통해서 투탕카멘의 존재를 직감하고 마침내 찾아내게 되는데 사실 시어도어 데이비스라는 자가 왕가의 계곡에서 더 이상 새로운 무덤을 없을 거라고 큰소리치고 발굴권을 카터에게 넘겼는데 투탕카멘의 무덤은 데이비스가 마지막으로 발굴한 무덤에서 고작 2m 떨어진 곳이었어요. 네, 그나마 이제 데이비스에겐 다행인 게 카터가 이 무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데이비스가 죽은 후였습니다. 네, 사실 데이비스가 1914년 이 무덤 발굴을 멈춰야 했던 것도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는 그 다음해인 1915년 어이구 78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의 무덤을 의도치 않게 보호하게 된 람세스 6세의 무덤은 정말 화끈하게 털렸어요. 네, 사실 이 무덤은 원래 그 전임자이자 조카였던 람세스 5세의 무덤이었는데 네. 하지만 람세스 5세가 요절한 후에 람세스 6세가 무덤을 뺏어가지고 확장한 뒤에 자신이 사용했는데 이 시기에 내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봐서 람세스 5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람세스 6세의 석관은 도굴꾼들에 의해서 박살나고 보물 찾는다고 뒤집어 놨을 정도로 무덤 내부는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1898년 아멘호테프 2세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의 미이라는 얼굴 정면이 도끼로 깊이 찍혀가지고 망가져 있었고 몸통은 말 그대로 오치부치되어서 없어지거나 훼손된 부위는 다른 미이라들의 부위에서 이제 재활용해서 땜질했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미이라의 행방이 모연한 그 아이보다는 이제 나을 것 같긴 한데 참고로 람세스 6세의 박살난 석관 뚜껑에 있던 얼굴 부분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영국에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돌려달라고 매번 그 좀 달라고 막 대형 박물관에 징징거리고 그러는데 그 영국 박물관 측에서는 이제 아니 필요 없다, 주지 않겠다, 이제 못 박아놨습니다. 네. 만약 그 19세기에 이 유물들이 발굴됐더라면 투탕카멘 유물 상당수는 이집트가 아닌 영국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영국이 이제 식민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그 이집트의 다양한 유물들이 다 영국에 많이 갔거든요. 하지만 이집트 측은 투탕카멘 유물을 한 점도 해외 반출을 못하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집트 당시 카이로 박물관장 이븐 하지 라우드가 결사반대했고 그는 별별 이유를 대가면서 영국이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감시했는데 지금까지 남은 투탕카멘 왕 그 발굴 현장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미이라 조사하는 사진을 보면 반드시 이집트인이 하나씩은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 박물관장이 이제 라우드가 믿고 보낸 감시원들 혹은 조수들입니다. 그는 한 점 한 점마다 죄다 번호를 매기고 어느 연구 현장에서건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이게 모두 남아있는지 세세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야 연구를 마치고 외국 학자들이 이집트를 나가게 조치를 취했을 정도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투탕카멘 유물은 고스란히 이집트에 남아서 이집트의 돈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제를 털어서 카터를 후원하고 한 푼도 못 받은 카나본경은 굉장히 안타깝죠. 네. 돈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이제 투탕카멘의 그런 무덤을 발견했는데 정작 그 돈 낸 카나본경은 한 푼도 이제 이걸로 인해서 돈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래가지고 이 투탕카멘의 유물들이라든지 무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로 날아가가지고 이제 이걸 보려고 하니까 이집트에서는 이게 돈줄이 되는 거죠. 네, 돈을 많이 벌는다고 합니다. 이게 1922년 당시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온 투탕카멘 보도로 영어로 개칭된 투티라는 이름이 유행해가지고. 당시 미국이나 영국에선 갓 태어난 남자에게 투티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걸 구경하러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마스크인 이제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는 해외 전시 대여 비용만 해도 4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이제 줘야지 뭐 하루 정도 이제 뭐 잠깐 빌려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러줘야 된답니다. 저거 말고도 황금관에서 이제 파라오 마차와 의자에서 온갖 유물들로 이제 각자 있는데 이것도 대여 비용이 굉장히 세요. 네, 미국에서 열린 투탕카멘 특별 전시회만 해도 대여 비용으로 3천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3천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이제 1달러에 지금 우리나라가 한 1,600원인가 그러니까 야, 이 돈을 엄청나게 써야지 이걸 투탕카멘을 이제 빌려올 수가 있는 거네요. 야. 물론 대형 박물관도 이걸 보고자 이제 찾아온 관람객들과 이제 스폰서들 덕분에 이제 그만큼 이득을 건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측의 감지도 엄청났습니다. 네. 1996년에는 하마톤 박물관에서 도난당할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슬쩍 하나 훔치려고 한 적도 있었대요. 네. 그리고 2011년 이집트 혁명이죠. 이제 중동의 바람 뭐 약간 이런 중동의 봄 약간 그때 이제 2011년에 이집트 혁명이 일어날 때 카이로에 위치한 이집트 박물관에 폭도들이 남입해가지고 투탕카멘의 목상 2점을 비롯한 이제 고대 유물 수십 점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2달 뒤에 도난당했던 투탕카멘의 목상 중에 작사를 든 투탕카멘 입상이 가방에 든 채 이제 발견되어 회수됐지만 나머지 한 점의 목상과 같이 사라진 기타 유물들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행방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집트에서는 이 유물들을 찾으려고 이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뭐 그러고 있긴 하는데, 네, 이걸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여담으로 투탕카멘 무덤의 유물 중에는 한 다발의 꽃송이도 있는데 왕비인 안케세나멘이 올려놓았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고 아마 미스터리일 겁니다. 네, 투탕카멘 관 있죠? 네, 무덤 그 관에 거기 위에 한 다발의 꽃송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계속 수천 년 동안 거기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생전에 그들은 이제 이복남매 이제 정략 결혼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금슬이 좋았다고 하니까 실제로 무덤 속의 무장품들도 이들 커플이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2011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투탕카멘 전시회를 했었는데 위에 언급된 그런 뭐 투탕카멘 가면이라든지 수많은 그 가면들이 대부분 전시됐었어요. 뭐 전실, 현실, 보물의 방 같은 그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구현시켜놨는데 전 세계 순회 전시회로 아시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제작된 레플리카, 그러니까 모형이죠. 네, 가짜들이었는데, 즉 이제 투탕카멘의 유물 진품을 보려면은 진짜를 보려면 그냥 얄짤없이 그냥 이집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진짜를 보고 싶으면 이집트로 가가지고 봐라. 네, 약간 뭔가 맛배기용 체험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뭐 이런 주저주저 얘기하다 보니까 드디어 네, 길고 길었던 1부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네, 1부 우수다, 네, 우정호의 수다, 투탕카멘 이집트의 굉장히 보잘것없지만 굉장히 엄청난 발견이었던 투탕카멘의 그 황금 가면을 이제 발굴했던 그 투탕카멘을 한번 슬쩍 이야기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집트 가가지고 그 피라미드랑 이 투탕카멘 같은 그런 걸 보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 한번 이집트를 꼭 가보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1부는 마치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서 찾아뵙는데 역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와야겠습니다. 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그리고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갑자기 음악이 끊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거. 갑자기 훅 넘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노래 교실 노래 듣고 왔는데 노사연의 바램, 조은서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이제 여행을 떠나요. 네,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역시 오늘 대구로 갑니다. 이 며칠 지금 한 며칠 동안 계속 그 대구 여행을 떠나요에서 계속 대구를 많이 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대구가 아닌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을 떠나요에서 대구를 보는데 대구에 어떤 걸 보냐면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 대구를 가면 아시겠지만 그 대구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모노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는 그 기차 있죠? 네, 그게 있습니다. 네. 지상철이라고 하는데 대구 지상철은 달리는 전망대로 불립니다. 지상 한 10m 높이의 하늘 열차는 대구 도심 위를 달리면서 다이나믹한 그런 풍경들을 선사하게 되는데 높은 빌딩 사이를 지나고 넓은 강 위를 달리고 다닥다닥 지붕 위를 날아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얼굴의 대구를 만나게 됩니다. 빌딩 사이로 보는 노을과 일출도 특별한데 하늘 열차에서 내리면 가보고 싶었던 대구의 명소와 먹거리들이 기다립니다. 3호선은 신나는 대구 여행의 새 출발점인 셈이죠. 네. 아재 이번 역은 달성공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투리가 안 됩니다. 네. 여기 제가 이걸 써놨는데 이걸 따라 못 하겠어요. 네. 좀 더 연습을 했었어야 했는데,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재, 이번 역은 달성공원이죠. 못하겠다, 이거. 힘들다, 이거. 이거 못하게, 지금 손발이 오르더라가지고, 못하겠네요. 네, 그냥 읽겠습니다. 네. 그래, 이번 역은 옛날 토성이 있는 달성공원역이야. 달성공원이나 대구 향토역사관으로 가실 분은 오른쪽 문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투리 안내 방송에 구수하게 들려오는 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도시철도가 처음 개통된 것은 1997년인데 그 뒤에 2005년에 2호선이 완성됐고 10년 만인 지난 2015년 4월 23일에 3호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이용객이 무려 300만 명, 하루 평균 한 7만 6,500명 정도가 이제 열차를 탔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짐작이 되죠. 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컴컴한 지하를 달리는 지하철이 아니라 하늘 열차라 불리는 지상철입니다. 평균 높이가 11m인 하늘 열차를 타면은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폭 200m가 넘는 금호강을 가로지를 때면 강 위를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고 대봉교를 건너면 신천 둔치 잔디밭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네. 남구에서는 오밀조밀한 그 주택 지붕들 넘어 앞산이 마주 보이고 수성못역이 가까워지면은 오른쪽으로 수성못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면에 햇빛이 하얗게 물결 따라서 부서지는 풍경을 뒤로하고 열차는 범물동 빌딩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됩니다. 땅 위에서는 볼 수 없는 대구의 비경이죠. 네, 해가 진 뒤에 3호선을 통해서 보는 그 대구의 모습도 색다른데 빌딩마다 하나 둘 불이 켜지고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전동차 아래를 지나는 자동차 불빛들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범어천을 따라서 양쪽으로 우뚝 선 빌딩들이 눈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를 바라보는 일도 특별한데 대구 하늘을 남북으로 달리는 이 하늘 열차는 북구 동호동
칠곡경대 병원역에서 수성구, 법물동, 용지역까지 모두 30개의 역을 거치게 됩니다. 전체 24km 구간을 지나는데 48분이 걸리고 신호대기도 답답한 정체도 없이 시원하게 달립니다. 승용차를 이용할 때 7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20여 분 단축하고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는 5분 간격 그 외에는 7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궤도빔 위를 차량의 고무바퀴가 감싸 안고 주행하는 방식이라서 소음과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뛰어나서 편안하게 풍경에 빠져들게 된답니다. 대구 하늘열차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 모노레일이에요. 세계에서도 그 대중교통에 모노레일을 도입한 사례는 많지가 않은데 일본 도쿄와 오사카 그리고 중국의 충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등 세계 한 14개 국가에서 이제 운행 중인데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대구 하늘열차가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되게 짧은 거리인데 대구 하늘열차 요게 굉장히 길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최장거리의 하늘열차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진짜 대단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의 Let's Get It 그리고 김박순의 오메가3 듣고 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피스의 Let's Get It 그리고 이제 김박순의 오메가3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최고를 자랑하게 되는데 아파트나 주택 밀집 지역을 지날 때면은 창문 흐림 장치가 작동해가지고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줍니다. 진짜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데 지나갈 때는 이제 이 도시철도가 이제 창문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탁해져가지고 이제 밖을 못 보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구만 이 양반들이. 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땅 위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스파이럴 슈트와 물 분사 방식의 자동 소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면 아주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그 사고랑 그 안전에 대한 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굉장히 최첨단의 그런 기술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불이 나면은 그 불 나면은 바로 그냥 물 분사 이렇게 막 물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정지되거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돼가지고 뭐 안전이 될 수 있게 뭐 이렇게 만들어놨답니다. 네,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써놨는데 그냥 안전을 위해서 최첨단 기술이 도입됐다. 네, 이런 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무인 운행이지만 걱정은 접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차량마다 안전요원이 한 명씩 이렇게 승차하고 그리고 CCTV를 통해서 7곡 차량 기지 관제 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려면은 이제 1호선은 명덕역에서 2호선은 신남역에서 환승이 가능한데 요금은 1, 2호선과 마찬가지로 1,100원이라고 합니다. 뭐 지하철이나 버스랑 비슷하네요, 이게.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은 서문시장역입니다. 3호선 개통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주말 기준 40% 정도로 늘었다고 하는데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바로 시장 입구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2호선 신남역에서 내려서 10여 분을 이제 걸어야 했지만 평양장, 뭐 강경장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장터로 꼽혔던 서문시장은 대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동산상가를 비롯해서 8개 지구의 노점상을 제외하고 4,700여 개의 점포가 늘어서 있는데 반나절 발품에도 다 못 볼 정도로 볼거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답니다. 서문시장 하면 먹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50여 개의 국수난전이 몰려있는 칼국수 골목에는 더운 날씨에도 뜨끈한 그 칼국수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보리밥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푸짐하게 이제 올라온 여러 가지 나물을 고추장에 쓱쓱 비비면은 말 그대로 이제 꿀마시게 되는데 그 외에도 납작만두라든지 뭐 호떡, 떡볶이, 순대 등
다 맛보려면 며칠은 굶고 갈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8월부터 야시장이 개설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데 이게 지금 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되고 있겠죠, 야시죠. 네, 하여튼 서문시장의 밤 풍경도 역시 괜찮다고 합니다. 네, 서문시장에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탐방이 끝났다면 이제 근대 골목으로 향해 봅니다. 시장에서 달성로를 건너서 이제 동산병원 옆길로 400m 정도 걸어가면은 근대 골목이 시작되는 이제 청라 언덕이 나오게 되는데 낮에 서문시장역에 사람들이 몰린다면 밤에는 수성문역입니다. 수성문역 승강장에서 곱게 뻗은 범어천은 새롭게 떠오르는 포토존인데 은은한 그런 조명을 받으면서 흘러가는 이제 범어천과 화려한 빌딩이 어우러져서 대구 야경의 새로운 멋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범어천의 야경을 감상한 뒤에 5분 정도 걸으면 수성못이 나오는데 호수의 시원한 바람을 즐기면서 이제 오리배를 타는 그런 나풍경과는 달리 밤의 수성못은 화려합니다. 조명과 음악에 맞춰서 시원한 그 분수쇼도 펼쳐지고 뭐 산책로를 따라서 호수를 한 바퀴 돌다 보면은 다양한 거리 공연이 그 발길을 사로잡게 되는데 그 연인들이 여기 수성문을 많이 간다고 해요. 네, 거기 뭐 사진도 찍으러 가고 뭐 그래가지고 네, 그 솔로들이 정말 싫어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이 수성못이라고 합니다. 달성공원역에 이제 내리게 되면은 옛날 토성과 신기한 동물들을 만날 수가 있는 달성공원이 자리하고 200m만 걸어가면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무료로 전시물을 이제 감상할 수 있게 되는데 대봉교역에서 내려서 신천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은 김광석길이 나옵니다. 네. 가수 김광석을 추적하는 그 벽화들로 가득한 골목에는 주옥 같은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저도 그 조만간 대구 여기 가가지고 김광석길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네.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 많잖아요. 네. 네, 뭐 하여튼 어린이 회관역에는 이제 아이들 이제 손님이 가장 많죠. 당연히. 네. 전디밭은 가족들의 뭔가 쉼터라든지 각종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관은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늘 열차 가운데 로보카폴리라고 그 뭐지? 꼬마 아이들 되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그 주인공을 테마로 한 열차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과 어디 놀러 갈 때 하면은 이 타면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아직까지 보진 못했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성남에는 약간 그 이런 로보카폴리 비슷한 이런 버스가 있거든요. 네, 버스는 몇 번 봤어도 이거는 처음 보네요. 네, 신기하네. 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웃긴 게 안내 방송이 보통은 그냥 표준말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구 사투리로 안내 방송을 한답니다. 요게 되게 신선했어요. 대구 그 사투리로 안내 방송한다는 게 굉장히 그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뭐 물론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네, 여기 뭐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상 같은 걸 이제 보면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의 사랑은 이렇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재훈의 사랑은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네. 뭐야 이거? 네네. 네. 이렇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투탕카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오늘은 또 역시 네. 또 자주 가는 대구를 한번 가봤습니다. 네. 당분간은 대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구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대구를 안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야암상가시장 그 월간 이벤트가 있죠. 김장 대투제. 네, 저희 그 이제 김장철인데 김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 오셔가지고 이제 김치도 싸게 사고 그리고 굴도 이제 김장할 때 굴도 필요하잖아요. 굴도 이제 되게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 거기다가 다양한 뭐 이게 체험 행사라든지 아니면 공연도 있어요. 네. 이번에 오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목이 막히네. 네.
일단 남진이가 와요. 네. 남진이도 오고 그리고 송대광도 오고 방쉬리도 오고 박주희도 오고 네. 주용필도 오고 나훈하도 옵니다. 네. 다양한 그 가수들이 많이 오니까 네. 다양한 이제 가수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 야암상가 시장 찾으셔가지고 가수도 보고 이제 먹을 것도 많이 드시는 네, 그런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역시 저희 시민 DJ 강 DJ가 오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오후 1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